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 호조, 그에 따른 2022년 전망,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를 살펴보며 나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틴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요약드리자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일부 부대가 복귀 중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오히려 일부 부대는 전진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의 ABC 방송의 보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관 시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 그리고 공습을 가한 다음에 특수부대를 수도 키예프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는 철군을 주장하긴 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믿을 수 없다 라면서 병력 철수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있는 소식들이랑은 다르게 해외 언론에서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외교적 대화를 하겠다며 긴장 완화를 시사하며 우회 전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하원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 돈바스라는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공화국의 독립 승인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역대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우려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로 보이긴 하는데요. 우크라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영프독 언론들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바이든은 거의 방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나스닥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13,700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도달한 다음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선물에서 14,142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다시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추세선 상단 이 부분을 깨고 올라와 줘야 그 다음 천장인 15,593포인트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흐름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 14,142포인트 설령 여기를 깨더라도 13,700포인트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준수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네요. 테슬라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4일에 테슬라 주가는 1월 중국 판매 호조 그리고 중국 신공장 건설 검토 뉴스에 힘입어 1.8% 상승하였고 어제도 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테슬라의 1월 중국 판매는 59,845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플러스 287%를 기록하였고 이 중 수출은 4499대로 6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1월 친환경 차 판매는 보조금 30% 삭감에도 불구하고 34.7만 대를 급증하였는데요. 이 수치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32%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BYD 전기차 회사죠. 93,168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62% 늘어난 수치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17%대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22년 말에 완전 폐지되지만 보조금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21년의 시장 규모는 3.400만 대, 전년 대비 플러스 160% 증가했고 이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플러스 17%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21년대에는 3.400만 대, 올해 22년에는 무려 5.500만 대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플러스 25% 비중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여기 오타는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21년 높은 성장세는 중국 상하이 공장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하이 공장의 판매는 47.3만 대로 연간 판매의 무려 51%의 비중을 차지했고 22년 4월에 상하이 공장은 라인 증설로 연간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 제2공장 건설을 위해 후보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공장은 원가 절감 그리고 수출 기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국 2공장까지 가세한다면 가장 큰 생산 기지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공장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공장은 1분기 내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인난과 부품 공급 병목 현상으로 본격적인 가동률 향상은 올해 하반기가 예상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 기술 혁신 모멘텀으로 인해 강한 회복 탄력성이 기대되는데요. 가장 빠른 모멘텀은 1분기 말
4680 배터리 양산과 텍사스 공장의 모델 Y에 적용됩니다. 테슬라는 가토로드에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최대 생산 능력은 20기가와트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70kW의 배터리 장착을 가정할 경우 25만 대에서 30만 대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9년 9월 배터리 데이를 통해 4680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무려 5배나 개선시키며 주행거리는 16% 증가, 배터리 원가가 56% 하락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검증된다면 어느 정도 자체 생산 규모를 거쳐 갈 것인지도 관전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일간 차트입니다. 주식 투자 공부방에서 778.4달러에서 803달러 사이를 최종 지지밴드 구간으로 제시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구간에 도달한 다음에 10% 넘는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럴 확률은 낮지만 오늘날의 자리부터 한 번 더 하락한다 라고 하더라도 820달러 중반은 매수로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이며 그 밑에도 지지밴드 741달러, 695달러라는 강력한 심리적인 매수 라인이 받쳐주고 있는 덕분에 분할해서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분할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추세선의 바닥은 823달러입니다. 한 번 더 폭락이 오더라도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 동영상의 목적은 열심히 일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공부자료로서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드린 테슬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